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편 환갑잔치, 친척 8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의 사진이 떴습니다. 제 남편은 3년째 35세 여자와 외도 중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아버지와 짜고 12억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4년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영, 올해 59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4년 만에 이뤄낸 완벽한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최은영입니다. 올해 59. 1993년 29의 나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중견건설회사 대리였고 저는 은행 텔러였습니다.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만 해줘. 하지만 나도 일하고 싶은데 아내가 일하면 남편 체면이 안 서. 그냥 집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4년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내 아들, 장남이야. 귀하게 키워야 해.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수원의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너는 돈 벌어온 적도 없잖아. 집안일이나 해. 나도 일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내 가치는 뭐야? 남편의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20년부터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내일 출장이야. 주말에 골프야. 항상 바빴습니다. 저와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2023년 9월, 제 인생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호텔 카드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9월 18일자. 그날 남편은 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자.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제주도 가요.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이번 달 안에 이혼할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응. 마누라랑은 이제 끝이야. 곧 너랑 재혼할게.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대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월. 3년. 남편은 3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뭐 해? 그냥 누워 있어. 나 내일 출장이야. 응. 남편은 침대 옆으로 와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제가 바친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다음 날,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의뢰인 이름과 남편분 정보를 주세요. 저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연락을 왔습니다. 의뢰인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남편과 김지은 35세, 회사 후배의 만남 기록, 호텔 37회, 레스토랑 82회, 여행 5회 제주도, 부산, 강릉 등 사진 500장,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2023년 10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다 알아요. 그래, 맞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남편은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요? 미안? 뭐가?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끝났다니. 우리 30년. 그게 뭐 대단해. 그냥 습관이었어. 남편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혼하자. 네, 이혼하자고. 나 이제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위자료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위자료? 내가 벌어온 게 뭐 있다고. 30년 동안 집에서 놀았잖아. 한 푼도 없어. 당신이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었어. 어쨌든 나는 위자료 안 줘. 재산, 분할은? 그것도 없어.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가져가? 법적으로. 좋아. 변호사 데려와. 어차피 나는 재산 다 숨겨놨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우고 있어. 준호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알아요. 뭐, 저 알아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다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 마음이면 이혼해드려야죠. 준호야, 그게 무슨,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자유. 준호야, 엄마는. 엄마, 저는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 예금 5억 원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0원. 어디로 간 걸까?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10월 15일에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어디로요? 박준호 씨 계좌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겁니다. 집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들 명의로 이전 진행 중. 남편과 아들이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통장이랑 아파트 명의가. 아, 그거요? 아빠가 절세를 위해서 제 명의로 하래요. 절세? 이건 재산 은닉이야.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우리 집안 재산인데. 우리 집안. 너는 아빠 편이구나. 당연하죠. 저는 아들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2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형 박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재수 씨, 진수가 이혼한다면서요? 네. 그럼 재산 분할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말이야. 진수 재산 중에 일부는 내 거야. 네. 20년 전에 내가 진수한테 돈 빌려줬거든. 1억. 그거 아직 안 갚았어.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갚아야지. 안 그러면 나도 소송 걸 거야. 시댁 형제까지 재산 다툼에 가세했습니다. 저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남편, 아들, 시댁형 모두가 저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서류를 받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양육권 해당 없음, 자녀 성인, 30년의 결혼이 A사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빨리 서명해. 내년부터 새 출발하고 싶어. 뭐해? 서명 안 해?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서명하세요. 아빠가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30년이면 충분했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외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라며 아마 그 여자와 함께였겠죠. 창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명하면 끝이구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시죠?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혼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압박하는데 서명하는 순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를 모으세요. 외도 증거, 재산 은닉 증거, 모든 것. 탐정 보고서는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재산 은닉을 입증할 통장 내역, 남편과 아들의 공모 증거. 어떻게 구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모으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의뢰인님, 혹시 본인 재산은 있으세요? 있어요. 얼마나? 7억 정도.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7억이요? 네. 20년 전에 친정 유산 3억을 받았어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방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20년간 조금씩. 지금은 7억이 되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 돈도 이혼하면 나눠야 하나요? 아니요. 남편이 모르는 재산이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숨기세요. 그럼.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척 하세요. 남편을 방심시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년, 길면 5년. 그렇게 오래요? 완벽하게 이기려면요. 참으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왜? 마음 정리가 필요해요. 30년인데, 3개월. 3개월 안에 서명해. 알았어요. 남편은 안심했습니다. 제가 굴복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증거 수집에 썼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탐정을 계속 고용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추가로 500건의 증거가 쌓였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공모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 컴퓨터에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재산, 이전 계획서, 남편과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준호야, 아파트는 내 명의로. 예금은 반반 나눠 갖자. 알겠습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하겠습니다. 모두 캡처했습니다. 2025년, 저는 남편 회사에 확인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 10억 정도 됩니다. 증명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배우자시니까 가능합니다. 퇴직금,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2028년 퇴직 예정이었고, 퇴직금은 10억.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시댁형 박진호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야, 1억 빨리 갚아. 안 그러면 소송 건다. 남편의 답장 형님, 조금만 기다려요. 이혼하면 줄게요. 이것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산을 불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지방 건물들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2024년 7억, 2025년 9억, 2026년 11억, 2027년 12억. 4년 만에 12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7년 8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외도, 증거 1000건 이상, 재산은닉 증거 명확, 남편 아들 공모 증거 확보, 퇴직금 10억 확인, 시댁형과의 다툼 증거, 그리고 제 자산 12억 남편 모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 환갑잔치가 9월에 있어요. 환갑잔치에서요? 네.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싶어요. 대담하시네요. 4년을 참았어요. 이제 끝낼 겁니다. 2027년 9월 15일, 남편 박진수의 환갑잔치.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 친척, 친구, 회사 동료 등 8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제 환갑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축하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인 최은영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수의 아내 최은영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남편의 환갑을 축하하러 많이 오셨는데요. 저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제 남편은 3년째 35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남편과 김지은의 사진이 떴습니다. 호텔 앞 레스토랑, 여행지,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 아들 박준호는 아버지와 짜고 12억 재산을 제 명의에서 빼돌렸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예금 5억, 아파트 7억, 모두 아들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그리고 이건 남편과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내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하겠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숙 박진호 씨. 시댁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빌려준 1억을 갚으라며 협박하셨죠. 문자 메시지 공개합니다. 문자가 떴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나눠서 나한테 줘.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이 남자를 내조했습니다. 회사 일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하지만 이게 제가 받은 대가입니다. 외도, 배신, 재산 빼돌림. 그래서 저는 4년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위자료 8억, 재산 분할 10억, 아들 명의 재산 7억 환원, 총 25억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겁니다. 25억이 어디 있어. 당신 퇴직금 10억, 재산 분할로 받을 돈 10억, 위자료 8억. 충분합니다. 나는 안 줘. 법원 판결로 받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재산 환원 청구. 2028년 3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박진수는 외도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자료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재산 분할로 10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준호는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7억 원을 원고에게 환원하라. 피고 박진호의 채권 청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총 25억. 남편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제게 넘겨야 했습니다. 아들은 몰래 가져간 7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시댁형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30년 전에 미안하다고 하셨어야죠. 다시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25억 꼭 갚겠습니다. 아들도 왔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준호야, 내가 엄마한테 한 푼도 안 가게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끝났어. 엄마, 7억 빨리 갚아. 법원 판결이니까.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2028년 12월,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총 자산 37억, 남편에게서 받은 25억, 제가 모은 12억, 월 이자 수익만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미술관을 가거나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갑니다. 지난달에는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스페인에 갈 예정입니다.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35세 여자도 떠났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지니 사랑도 사라진 거죠. 아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가끔 연락을 합니다. 엄마, 밥 한 번 먹어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요즘은 가끔 만나줍니다. 엄마가 대단해 보여요. 혼자 이렇게 잘 사시니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삶이야. 엄마, 존경해요. 이제 와서 존경은 무슨. 그냥 각자 살자.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4년 전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30년을 빼앗겼지만 4년 만에 모든 것을 되찾고 더 얻었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실 때, 혼자 영화를 볼 때, 해외 거리를 걸을 때, 이 모든 순간이 제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무시도, 배신도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남편의 외도, 자식의 배신, 재산 빼돌림. 포기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천천히,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최은영, 59. 30년 배신당했지만 4년 만에 완벽하게 역전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략적 인내와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큰 배신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즉각적으로 맞서셨나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